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챗 GPT 관련해 가지고 일단 세션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챗 GPT. 챗 GPT는 챗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뭔가 트랜스포머가 이미 이제 훈련된 트랜스포머가 챗을 생성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뭐 생성 모델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대충 생각을 해도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런 것들도 하나의 모델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이죠. 이제 기존에는 흑백 영상, 흑백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이거를 이미 이제 학습시켜 놓은 그 컴퓨터한테 이 사진을 에다가 이제 컬러 사진을 매핑해줘. 얘는 이제 이미 학습을 해놨습니다. 과거의 어떤 특정 고궁하고 컬러로 바뀐 사진들을 열심히 커플 이미지를 이렇게 학습을 한 다음에 이 흑백 사진만 딱 던져주면 이런 식으로 하늘에다가 파란색을, 나무처럼 보이는 거에는 이런 나무 색깔을, 그 다음에 이제 고궁에는 고궁 색깔을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게 됩니다.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뭐 제가 고궁 흑백 이미지 뭐 이런 거 하나 검색을 해가지고 뭐 아무거나 이런 거 잡아서 캡처 하나 뜨고 그걸 제가 저장을 합니다. 뭐 이런 이미지를 뭐 C 드라이브에 제가 특정 이미지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뭐 테스트 웹 여기 안에다가 JPG 파일로 흑백 웹사진 10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 놓으면은 이걸 이제 뭐 서비스로도 이제 만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에서 제가 방금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10일 이미지로 가지고 오면은 이미 지금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불러오고 나서 얘 보고 이제 한번 예측해봐라. 얘는 이제 이미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예측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컬러를 주는 모델이에요. 얘는 이제 이미 과거의 어떤 학습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열심히 학습을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컬러를 매핑을 해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영역들은 이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픈 AI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그 회사가 이거를 이제 조금 이제 사용성 측면에서 요즘 사람들이 구글링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구글링의 이제 서치 엔진보다 조금 더 나은 그 서치 엔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약간 우리 대화 채팅 요즘에 카카오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채팅으로 그냥 물어보면 바로 응답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한번 해보겠다. 약간 이런 컨셉입니다. 요챗 GPT라고 하는 거를 이제 소개하고 활용을 처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라고 하는 거는 뭐 서두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2022년도 11월 30일 한 지금 이제 3월이니까 1월 2월 한 두 달 정도 됐죠. 그 다음에 세 달. 그다음 무료 혹은 유료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무료로도 제공을 하지만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조금 더 뭐 빠르게 응답을 해준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피처에 대해서 뭐 나오면은 먼저 유료 서비스 이용자들한테 제공을 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유료 서비스 플러스 버전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앱은 이건 지금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뭐 우리가 그냥 카카오 앱 같은 거 설치하면 모바일에다 물어보고 바로 응답을 하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웹에 내가 접속을 해가지고 특정 사이트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다가 내가 채팅창을 열고 이렇게 뉴챗 이렇게 웹사이트에다가 뉴챗 이렇게 딱 띄운 다음에 이렇게 채팅 메시지로 입력하는 칸이 하나가 뜹니다. 여기다가 이제 질문을 하면은 얘가 답변을 하는 약간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뭐 모바일에서도 저 웹사이트에 접속만 하면 되는 거죠. 앱으로 딱 만들어져 있진 않고요. 자, 그러면 일단 해보는 게 낫겠죠? 그냥 단순히 이렇게 PPT로 보는 거 말고 한번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제 제가 한번 직접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준비 사항으로는 이제 컴퓨터 또는 핸드폰, 그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 중에서
제가 보기엔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쓰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크롬 브라우저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크롬 브라우저에서 활용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이렇게 좋습니다. 개발 도구랑 좀 많이 호환성이 좀 잘 맞아 떨어지는 브라우저입니다. 그다음 이제 전화기 있어야 되고, 그다음 이메일 주소, 본인의 이메일 주소가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인증, 두 가지 인증을 동시에 진행을 한다. 자, 그럼 챗 GPT를 이용을 할 건데, 처음에 이제 회원 가입하고 채팅 생성한 다음에 그냥 쓰시면 돼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한국어 번역판이라고 해서 이제 확장팩을 하나 설치하시면은 조금 더 고품질의 이제 그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나리오별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크롬 브라우저는 제가 이미 다운로드를 받아놨습니다. 혹시나 크롬 브라우저가 아직 다운로드가 안 된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의 웹 브라우저에다가 구글 들어간 다음에 크롬 브라우저 다운로드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크롬 브라우저가 하나가 뜨게 됩니다. 이거 이제 웹 서핑할 때 사용하겠다, 이런 도구를. 그래서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띄우신 다음에 여기다가 챗 GPT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요 챗 GPT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가 뜹니다. 이렇게 블로그 챗봇 챗 GPT 이렇게 뜹니다. 여기에서 얘를 최상단에 있는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Try Chat GPT라고 해서 좌측 하단에 이렇게 Try Chat GPT라고 뜹니다. 얘 이제 클릭해 주시면 돼요. 챗 GPT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저는 이제 기존에 로그인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다시 try chat GPT 하면은 얘가 welcome to chat GPT 하면서 로그인 하세요. 네.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회원 가입부터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ign up 눌러주시고 create your account, 제가 아까 이메일 주소가 준비물로 필요하다고 했죠. 크롬 브라우저에서는 컨트롤 플러스 플러스 버튼 누르면은 그 창이 커집니다.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이렇게 눌러서 조절해 주시면 되고, 하이팀 네이버.com 컨티뉴. 저는 이제 여기에다가 패스워드를 하나를 치고, 네, 그렇죠. 여기다가 제 이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를 쳐주시면 돼요. 컨티뉴. 뭐 기다려 달라는 뭐 스탠바이 라는 메시지가 잠깐 떴던 것 같고, verify your email, 아까 제가 이메일을 확인한다고 했죠. 제가 이메일 www.naver.com 들어가서 접속이 가능한 메일 주소여야 돼요. 오픈 AI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일이 하나가 뜨게 돼요. 그럼 여기다 그냥 verify 검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사용하는 이메일인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tell us about you,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라. first name, last name, 효관, 김, 성, 이름 이렇게 쓰시고 continue. 그 다음에 이제 verify your phone number, 이제 전화기가 필요하다고 했죠. 010.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send code 하면은 이제 제 핸드폰으로 your OpenAI API verification code is 하면서 6자리 숫자가 문자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받은 요 코드를 써주면은 얘가 자동으로 이제 인증이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챗 GPT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회원 가입은 준비물, 웹에 들어갈 수 있는 브라우저와 그 다음에 그 이메일 주소, 전화기 이렇게만 있으시면은 금방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메인 챗 GPT의 메인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가 아까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까 그래서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안내사항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회원 가입할 때 제가 그냥 바로 넥스트를 눌러서 그렇지만 이런 이제 팝업 창이 원래 뜹니다. Please don't share any sensitive information in your conversation. 대화를 할 때 결국 이제 내가 물어보는 질문을 할 때 이런 센서티브한 정보는 공유하지 말아라. 왜냐면은 이런 컨버세이션이 얘네들이 검토되고 실제로 이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훈련 데이터, 기계가 훈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개인 정보가 누군가의 답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뭐 미국에 있는 제가 오늘 학교에 오면서 그 핸드폰을 보니까 이런 이제 AI라고 이챗 GPT를 회사에서 막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포인트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뭐 코드 개발 회사가 코드를 여기다가 질문을 던지면은 본인 회사에서 만든 그 코드는 하나의 자산이 되거든요. 그 자산이 외부로 유출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거 이제 조금씩 회사에서 차단을 시키기도 하고 좀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냥 그래도 나름 신기술인데 완전 차단시키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혼자서 외딴 뭐 그런 게 될 수 있으니까 처음엔 차단을 시켜놓고 어떠한 룰을 만든 다음에 이제 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챗 GPT 서비스를 쓸 수 있게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거죠. 뭐 그게 이제 요즘에 약간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여기 좌측 상단에 뉴 챗 쓰면은 여기다가 이제 채팅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채팅을 써주시면 됩니다. 챗 GPT다가 뉴 챗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뭐 이런 거 있죠? 여기다가 쓸만한 질문들을 근데 쓸 질문들을 어,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잖아. 뭐 한식 근처 한식 맛있는 곳 찾아줘.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떤 지역인지 알려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얘가 아직 그 위치 기반이나 이런 것들을 어, 어떻게 보면은 아직 그 습득을 못한 거죠. 네. 뭐 근데 그냥 일반적인 답변을 해요. 근데 제가 이 챗 GPT라고 하는 걸 쓰는 거는 솔직히 약간 이런 컨셉이 있어. 이걸 정말 한번 써볼까? 당연히 이제 신기술이니까 써보긴 하지만 저는 이게 잠깐 또 반짝해서 한 1년 정도 반짝하고 이런 회사들 있거든요. 사람들 이용자 많이 모으고 1년 지나면은 자기 다른 회사로 넘어가고 주식 다 판 다음에 어, 돈 다 번 다음에 다른 회사가 한테 넘겨주는 거.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돈 벌고 이제 날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살짝 의심은 되긴 하지만 뭐 그래도 근데 이제 제가 사용하는 기술 중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시나리오도 보여주겠지만 이게 뭐 쓸만하다. 그러면 쓰는 거고 쓸 게 안 된다. 그냥 솔직히 쇼잉용으로 보여주는 거다라고 하면은 그냥 잠깐 쓰고 그냥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일단 뭐 이런 게 안 되는 거는 이제 제가 안 되는 것도 나중에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소개도 하고 그 다음에 특징, 그 다음에 원리, 뭐 아쉬운 점,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조금 하나 참고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얘는 한글 번역판을 적용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얘가 이제 한글에 대해서도 교육은 받았어요. 한 44개 나라의 언어를 습득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영어로 질문을 하면은 더 정확한 답변을 한다. 그래서 이런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질문을 하면은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럼 영문으로 답변을 받은 다음에 이 영문을 한글로 다시 바꿔주는 약간 이런 게 된다는 거죠. 뭐 다른 이제 번역 툴을 써가지고 영어로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까다롭잖아요. 번거롭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치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존에 있던 제 그 확장 프로그램을 삭제를 하고
이것도 이제 구글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google.co.kr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가 크롬 웹 스토어. 크롬에서 웹 브라우저 관련한 어떤 스토어라고 보시면 돼요. 크롬 웹 스토어. 이 크롬 웹 스토어에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검색하는 거 있죠. 여기 검색어에다가 그 챗 GPT 한국 뭐 이렇게만 써도 대충 나올 거예요. 챗 GPT 네. 한글. 챗 GPT 한글. 그러면은 이렇게 처음에 뜨는 게 하나가 있죠. 원래는 조금 더 많이 쓰이는 프롬프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서비스가 사용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아예 그러니까 접속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챗 GPT 한글 번역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 크롬에 추가. 네, 크롬에 추가. 그러면 여기에 이제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하시겠습니까? 네. 눌러주시면 돼요. 이 크롬 브라우저에 내가 이 확장 프로그램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팝업창은 닫아주시고 요 우측 상단에 요 3닷 버튼이 있어요. 여기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 클릭을 하시고 도구 더보기 여기 있죠. 도구 더보기 한 다음에 확장 프로그램. 여기 도구 더보기 그 다음에 확장 프로그램 보시면은 내가 설치되어 있는 뭔가 프로그램들이 쭉 뜹니다. 이 크롬 브라우저 기준으로 챗 GPT 한글 번역. 제가 한번 다시 챗 GPT를 켜보도록 할게요. 챗 GPT. 그 다음 여기에 들어가시고 제가 이미 한번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제가 try 챗 GPT 하면은 그냥 바로 로그인이 되죠. 여기에다가 다시 근처 맛집 통신사 중에서 가장 싼 통신사가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네 나오죠. 얘가 지금 질문은 which carrier is the cheapest? 조금 네 조금 약간 그 질문을 통신사 그러니까 좀 엉뚱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네. 정확하게 또 질문을 또 해줘야 됩니다. 이건 이제 솔직히 챗봇에서 좀 답답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어떤 특정, 제가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금융권에 이제 특화된 챗봇은 금융에 대해서 완벽하게 최대한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이 금융 관련된 질문을 정확하게 좀 해주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글로벌하게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약간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질문도 되게 올바르게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뭐 핸드폰 통신사 중에서 한국에 있는 핸드폰 통신사 중에서 요금제가 가장 싼 곳은 좀 약간 엉뚱한 좀 질문이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요거 스크롤 조금 내리면은 Which cell phone carrier is Korea has the cheapest rate plan? 해서 뭐 SK텔레콤, KT, LG 플러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채팅으로 물어볼 수 있고 내가 질문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드래그 하다 보면은 이런 답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영문 한글 번역판 확장팩 이것까지 설치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주셔야지 조금 더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시나리오별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제가 저희 학교에 그 면접을 보면은 대기하는 동안 이런 거 한번 풀어보라고 이제 문제를 내는 게 있는데 이번에 이제 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세 자릿수 ABC가 있습니다. A와 B의 합은 뭐고 B와 C의 합은 뭐고 A와 C의 합은 뭐다. 그럼 A는 뭘까요? 자, 근데 이런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 이미 제가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답은 나와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건 이제 제가 초등학생 수준으로 딱 풀면은 A 더하기 B, B 더하기 C, A 더하기 C를 다 합치면은
이게 중복되니까 이 두 배의 A 더하기 BC,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돼요. 그러면 결국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이거의 반이니까 850이 된다. 이게 정말 이제 설명까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알고 있으니까 A 더하기 B를 알고 C는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나 A도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나오게 되는 거고.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아예 이렇게 나와버리네요. 이걸 제가 조금 다르게 ABC를 그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니은, 디귿, 기억, 디귿.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원래 지금 저렇게 했던 이유가 조금 그 질문을 할 때마다 저 답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얘가 이제 확률적으로 이런 답변을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풀이 방법 여러 가지 중에서 얘가 그 중에서 이제 확률적으로 가장 얘가 한 80% 정도 나오고 제가 한 20% 정도 나오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정답이 좀 다른 정답으로 안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어제 테스트했던 답변인데 조금 다르잖아요. 전체를 합쳤던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얘는 좀 푸는 그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일단 첫 번째로 보면은 제가 그러니까 일단 초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는 제가 약간 우려되는 포인트는 하나 있었어요. 얘가 이제 정답은 정확하게 내긴 하는데 얘가 과연 뭐 초등학생이 뭐 연립방 정식을 모르는 학생에 대해서도 그거를 제대로 풀이 과정을 설명을 해줄까? 뭐 그런 것들을 뭐 잘 질문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하지만 눈높이 교육까지는 해주기에는 약간 제한적이다라는 게 이제 제 느낌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저는 이제 개발자다 보니까 이제 개발에 필요한 조언을 실질적으로 얘가 해줄 수 있느냐. 이제 제가 이제 머신러닝 모델 같은 걸 만들고 나서 내가 이거를 화면이랑 연계할 때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하는 거를 그냥 물어보는 거죠. 예전에 이제 제가 구글에 물어봤듯이. 그럼 얘가 또 하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이제 또 답변을 해줍니다. 그래도. 또 저희가 썼던 방법이기도 해요. 네. 그리고 되게 특이한 거는 실제 제가 만든 파이썬 모델을 저장하는 예제를 보여주기도 해요. 너무 지금 글밖에 안 나와서 조금 짜증나긴 하는데 지금 답변도 제가 전에 했던 답변하고 좀 다르네요. 왜냐면 제가 전에 동일한 거 질문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뭔가 코드 예제도 모델 만들고 컴파일 한 다음에 핏 훈련시켜 가지고 그 훈련된 결과를 저장한다. 뭐 이런 거를 살짝 보여주고 실제 내가 자바단에서 어떻게 연동하는지 뭐 텐서플로우 서빙도 있고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뭐 아무튼 가이드를 해주긴 합니다. 그게 이제 조금 다른 가이드를 해준 것 뿐이지만 그래서 이것도 꽤 쓸만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번 코딩도 한번 시켜보자. 제가 이건 수업 시간 때 파이썬 코드를 이제 구현을 하는 건데 어떤 이제 데이터가 막 들어오는데 막 숫자 들어오고 국가 코드 들어오고 숫자 들어오고 국가 코드 들어오는데 여기서 국가 코드만 한번 뽑아보자. 약간 이런 문제를 가끔씩 그 초반에 내긴 합니다. 그걸 얘가 코드를 짜주는지 한번 보면은 드래그해서 보면은 이것도 조금 다른 답변으로 이제 내긴 했는데 얘는 이걸 이렇게 본 거죠. 얘는 지금 현재 여기 숫자와 문자 그러니까 얘는 문자를 인식을 해가지고 문자인 애들만 그럼 내가 수집을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뭐 틀린 건 아닌데 이런 건 있어요. 나중에 내가 뭐 2의 배수 패턴으로 국가 코드를 낼 거야.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딱 어떤 룰이 고객과 내가 뭐 3의 배수 패턴으로
세 번째 자리에 국가 코드를 낼 거야. 이런 거를 룰이 있고 그 룰을 여기다가 또 질문에다 잘 써주면은 그런 식으로 코딩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룰을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그냥 지금 현재 있는 문제에서 여기 문자가 있네? 그럼 문자 있는 것만 얘가 추출해보자. 그러니까 실제로 추출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가 가이드를 준 거죠. 실제 제가 어제 했을 때는 조금 다르게 풀긴 풀었어요. 네. 홀수 번째 원소를 출력한다. 네. 약간 문자를 추출한 게 아니라 몇 번째에 있느냐 이거 자릿수로 얘가 출력을 하긴 했었습니다. 아무튼 코딩을 얘가 못하는 건 아니고 코딩도 얘가 직접 합니다. 그것도 여기는 그냥 제가 그냥 그 만들어낸 어떤 리스트인데 이런 걸 응용을 해가지고 푸는 거는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이제 상황에 필요한 말을 얘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에서 학생들에게 인사말, 솔직히 인사말은 제가 하진 않지만 저는 그냥 바로 자 우리는 뭐 우리 학과는 이런 거다 조금 하긴 하네요 인사말을. 근데 그렇게 뭐 길게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인사말 같은 것도 여기다가 이제 쓰게 되면은 네, 뭐 이렇게 대학교 이런 말도 이제 만들어 줍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처음에 이제 네, 소개 및 활용하는 방법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제가 개발자 취업을 위한 거라고 하면은 개발자에 대한 내용도 얘가 넣어줘요. 자, 그러면 이챗 GPT의 특징 일단 먼저 써보고 나서 이제 특징을 좀 알아볼게요. 제가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동일 질문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무료 버전 및 플러스 버전, 유료도 있고 폭발적으로 얘가 되게 사용자가 엄청 늘어났다. 뭔가 이렇게 뭔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약간 단점으로 보면 한국어에 좀 약하다. 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씩 보면은 동일 질문 제가 이야기했죠. 요 패턴 찾아서도 또는 문자열이 있느냐 없느냐로 약간씩 다르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얘는 결국은 우리가 막 그 질문을 하거나 구글에 있는 어떤 내용들, 웹사이트에 있는 내용들 이런 걸 가지고 학습을 하다 보니까 웹에 만약에 잘못된 내용이 게시되어 있으면은 얘는 잘못된 대답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뭐 구글링도 비슷하긴 하지만 얘는 이게 그냥 바로 답변을 하잖아요. 구글링은 뭔가 리스트업을 해줘요. 그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는 건데 얘는 그냥 답변을 해주는데 이 답변을 믿어야 되나? 약간 이런 건 좀 있어요. 하지만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동일 질문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지는 않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2023년도 2월 초에 그 아예 공지를 했어요. 플러스 will be available for $20 per month. 예. 그리고 제너럴 액세스, 그다음 패스트 리스폰스, 빠르게 응답하고 새로운 뭔가 그 향상되는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얘가 조금 우선순위를 주겠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폭발적으로 사용자가 증가했다. 솔직히 저는 여기에다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진 않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쇼잉하는 용도가 많이 크기 때문에 뭐 5일 만에 100만 유저가 늘어났다. 근데 저 혼자 지금 계정을 3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계정 만드는 거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요즘에 자동화 모델 시키면은 그냥 그 쓰레기 유저들 많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뭐 그걸 쓰진 않았겠지만 아무튼 5일 만에 100만 유저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1억 명의 유저를 단 2달 만에 만들었다. 지금 넷플릭스가 3,600일이 걸린 거랑 조금 차이가 있죠. 근데 한국어에는 조금 약해요. 그나마 그래도 한국어를 얘가 아예 인식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확장판을 쓰지 않더라도 얘가 적어도 한국어에 대한 뭐 1억 개의 말뭉치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한국어를 얘가 이해는 합니다. 그 이해는 하나 영어로 질문하면 조금 더 이해를 잘한다. 이런 컨셉인 것 뿐인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챗 GPT의 아쉬운 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챗GPT는 아쉬운 점이 조금 몇 개 있는데 최신 데이터에 대한 학습이 좀 덜하고 대화 외에 추가 기능이 조금 덜, 그 다음에 잘못된 답변을 제시할 수도 있고 약간 특화된 부분이 약하다.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신 데이터에 대한 학습. 제가 질문을 해봤습니다. 2021년도 한국서울대학교의 등록금은? 얘는 일단 서두에 이야기하면 2021년도 12월까지에 있는 데이터로 학습이 됐어요. 챗 GPT 3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얘가 2021년도에 대한 데이터는 이렇게 그래도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제가 2022년도를 제가 한번 질문해 봤어요. 2022년도 한국서울대학교 등록금은? 공지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얘가 아직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대답이 안 된다. 뭐 가이드는 해주긴 하겠지만 2021년도 12월 이후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약간 제한적이다. 뭐 업그레이드는 하겠죠. 돈이 뭐 있으면 그런 건 당연히 하겠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이게 언제나 내가 어제 나왔던 내용들은 얘가 아직 답변을 못 하는구나. 이게 당연히 최근에 오픈이 됐고 그 학습된 게 2021년도 12월이기 때문에 되게 실시간성을 띠는 것 같긴 하지만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화 외에 추가 기능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시키고 싶은 게 대화에 한정돼 있어요. 야, 이것 좀 노래 틀어줘. 또는 이거 이미지가 나 필요한데 이미지 좀 다운로드 해줘. 요즘에 자동화된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하나를 예를 들면은 그냥 제가 이미지 같은 거 다운로드 받고 싶으면은 이런 모델 같은 거 뭐 더블 클릭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배치 파일로 만들어 두면은 그냥 프로그램이 알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브라우저를 띄워서 검색어 입력하고 이런 검색어 기반으로 이미지를 검색을 해가지고 각각의 필요한 이미지를 제가 사람이 손으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컴퓨터가 알아서 하나씩 이미지를 클릭해가지고 다운로드 하는 거는 요즘에 워낙 많이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스크롤 다운을 하지 않아도 컴퓨터 스크롤 다운하고 이미지를 하나씩 클릭해서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하나씩 다운로드를 받아서 내가 필요한 이미지를 받는다. 하지만 이 챗 GPT는 대화밖에 안 해요. 대화로 아마 이런 안내를 하겠죠. 크롬 브라우저에 들어가서 하나씩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약간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여기서 이제 멈추고, 그렇죠. 약간 다운로드를 하고 싶지만 이런 건 안 돼요. 그냥 제가 이건 열심히 다운로드 받고요. 그래서 뭐 카봇 이미지 좀 다운로드 받아줘. 근데 지금 이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당연히 이제 확장될 거긴 할 것 같아요. 이게 유저들도 많고 그러면 이제 유료 버전도 하면 당연히 돈이 좀 투자 금액도 이제 더 투자야 워낙 받았지만 실제 돈도 받게 되면은 당연히 퀄리티가 더 올라가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코드를 만들어 주네요. 아예 이렇게 코드를 네가 직접 개발해서 써라.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그 다음에 잘못된 답변을 제시할 수도 있다. 잘못된 답변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어차피 그 웹에서 받은 게 잘못되어 있으면 얘는 그걸 답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이걸 검증을 해야 돼요. 그래도. 근데 구글링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구글링은 내가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여러 개가 있으면은 내가 얘는 여긴 소스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여긴 좀 믿을 만한 잡지에서 나온 것 같네. 약간 이런 식으로 걸러가지고 클릭해서 내가 그걸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출처를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얘가 답변을 해버리니까 저는 이거를 무조건 따라야 될 것 같지만 이게 아니면 약간 이상한 곳으로 3000%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완전히 맞진 않고 한번 머릿속으로 이게 정말 맞나? 라고 한번 생각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다. 그럼 네 번째, 특화된 부분은 약합니다. 당연히 이제 그러겠지만 통신사별로 만약에 통신사 챗봇을 만들면은 그 통신사에 대한 어떤 되게 센서티브한 내용들을
그 답변을 할 거예요. 약간 이런 걸 보면 되죠. 저는 만약에 알고 싶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답변 말고 내 재산이 얼마 있고 지금 내가 얼마를 어떻게 벌었어. 그러면 내가 세금을 얼마나 내야 돼? 그런 것들까지도 얘가 하는 게 좀 힘든 거죠. 일단 첫 번째는 센서티브한 데이터를 넣는 게 일단 두렵고, 두 번째는 어 내가 이런 데이터에 대해서 뭐 국세청의 어떤 비율이라 어떤 비율, 뭐 세금, 세율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얘는 일반적인 답변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통신사의 인터넷 이용료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 보통 구글링 하면은 각각의 이제 얼마인지가 나오는데 확인하라는 이런 안내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챗봇이나 이런 거 쓸 때 답답함을 느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답변은 돼요. 근데 이제 내 상황에 맞는 답변을 얘가 제대로 해주느냐, 안 되니까 전문 상담사한테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좀 답답하게 얘가 하면은 아 짜증나 그러면서 그냥 내가 찾아가거나 전화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까지 약간 디테일은 아직은 좀 떨어진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 연계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 3월 시즌부터 이런 이제 애드온 서비스가 이제 되게 좋은 거 있는데 이걸 쓰게 만들고 이걸 유료화 시키는 이런 포인트들이 좀 보여가지고 제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영상을 만들던가, 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제 챗 GPT의 원리도 이야기를 드리면은 결국은 얘도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 뭐 흑백 이미지를 컬러로 이렇게 만들듯이 이런 단어를 생성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은 내가 학습했을 때 이런 답변이 올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들의 어떤 이 GPT-3 모델은 13억 개의 파라미터 기반으로 동작하는 모델입니다. 뭐 제가 이제 영상 분석하거나 이제 애들이랑 이제 할 때 쓰는 이런 모델들이 있는데, 이런 모델들이 뭐 이미 이제 알려진 영상에서 뭐 감정 모델이라든가 이런 모델에서 쓰이는 모델들이 파라미터 개수가 한 1억 3천 이런 거에 비하면은 정말 많아야 뭐 1억, 뭐 정말 많으면은 뭐 한 1억 정도 되는데, 얘는 13억 개의 파라미터로 만들어진 요 그 기반이다. 이게 파라미터 많으면은 모델이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좀 평탄하게 가요. 약간 고급 승용차가 무거우면은 뭐 방지턱에 있어도 약간 스무스하게 지나가고, 이런 파라미터가 적으면은 조금만 다른 질문하면은 이상한 대로 빵빵 튀듯이 파라미터가 많아서 웬만큼은 좀 준수하게 답변이 이제 흘려 들어간다. 입력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2021년도 12월까지의 한 45테라바이트. 좀 나름 이제 어마어마한 그 데이터가 들어왔죠. 이제 그런 데이터 기반으로 얘가 학습이 됐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제가 물어봤어요. 챗 GPT의 학습 데이터가 얼마였는지. 그러니까 얘가 뭐 13억 개의 파라미터, 그 다음에 45테라바이트의 뭐 텍스트, 웬만한 건 이제 온라인에서 수집한 텍스트 데이터고, 뭐 블로그, 채팅, 뉴스 등 다양한 소스 데이터를 가지고 했다. 조금 더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게 되면은 딥러닝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학습을 시킬 때 계란이 30% 할인하고 어린이날 있고 비가 왔다. 그럼 과거에 얘가 7,500원에 팔렸다. 그럼 미래에도 이렇게 할인하면은 7,500원에 팔리겠지? 약간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간단하게 이 포인트만 했고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그 원리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요 챗 GPT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챗 GPT라고 하는 거를 뭐 안 쓰기는 좀 그렇고 실질적으로 한번 써보고 내가 뭐 필요한데 한번 좀 써보고 뭐 약간 이 정도로, 너무 또 이제 여기에 얽매이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얘가 한번 유료화하면은 그때 이제 기존 게 다 무너질 수 있으니까 필요할 때 거기에 맞춰서 좀 쓰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엄청 대단한 그런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